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는 젤리가 있다고? 다이어트 중에도 하루를 생기있게 탱글탱글한 식감의 젤리를 쏙 먹으면 상큼한 포도 맛이 팡팡! 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어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는 다이어터들에게 딱인 한 줄기 빛과 같은 건강 간식! 하루 한 개씩 먹기 좋게 스틱으로 포장되어 파우치에 쏙!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고 운동 후 기분 전환용으로도 딱! 말랑말랑 상큼 톡톡 포도맛 젤리로 다이어트 이젠 맛있게 하자! 스키니 롱롱 워터 젤리. 안녕하세요. 창원 진해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브론즈 빌더 이미경입니다. 저는 치위생사로 오랫동안 치과에서 근무했었는데요. 몸이 좋지 않던 차에 친한 친구로부터 뉴트리라이트를 전달받아 아메이를 알아보게 되었고 브론즈 빌더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감동을 전달하여 나의 경제적인 자립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의 다음 회계연도 목표는 SP로 성장하겠습니다. 고 SP!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사업하는 오정화, 문성덕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9월에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이 사업의 큰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브론즈빌더의 핀을 또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였는데 쿠킹 클래스를 통해 아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님의 꾸준한 팔로우업으로 인해 아메이 사업을 이해하고 또 이 속에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보게 되어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메이를 통해 하나님 편에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올 회계연도 목표는 사파이어로 마감하고 싶고 크루즈 탑승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주부를 또 저희 가정을 이글 드림팀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11월 1일부 뉴 브론즈 빌더 김지혜입니다. 결혼 전에는 간호사로 일했었고 결혼 후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당연히 간호사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언니와 동생이 아메이 사업의 특성이 노동 수입이 아닌 연금성 소득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친정엄마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딸이 되고 싶고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올 회계연도 목표는 세력의 브론즈 빌더를 가진 PT입니다. 고 지금!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사업하는 뉴 브론즈 빌더 이영주입니다. 저는 현재 요가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신뢰하던 언니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가 필라테스 강사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있던 중 아메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Y 아메이는 저의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번 회계연도 목표는 PT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고 SP!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즐겁게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10월 1일부 뉴 SP 김은아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궁리하고 행동했더니 되는 일이 SP였습니다. 지금 브론즈 빌더 플러스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께 오늘의 은하처럼 SP를 달성하실 수 있게끔 파트너 리더님들의 네트워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 회계연도 저의 목표는 최소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리고 Q 에메랄드입니다. 꼭 이뤄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고 싱가폴!
네, 반갑습니다. 8월 1일부 뉴 다이아몬드 윤나영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 OM 강의를 한 3, 4개월 전에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울산 강의장에 와서 녹화를 했었는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때는 제가 큐 다이아몬드였었거든요. 그 다이아몬드가 되고 오늘 이렇게 무대 섰는데 너무 짧은 텀이어가지고 자료를 기억하실까봐 제가 양심상 똑같은 자료는 못 쓰고 제가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필드에서 하는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 할게요. 저는 아메이를 처음 아메이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메이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수입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게 임시 수입이었고 고정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영 씨, 당신이 버는 수입, 당신 남편이 버는 수입은 임시 수입이에요? 고정 수입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 남편 월급이 뭐 10일이니까 따박따박 그 일정 금액이 돈이 들어오니까 고정 수입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시 수입 개념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임시 수입은 이런 거예요. 1차 수입이라고도 하고 노동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수입을 임시 수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도 여기에 해당하고 자영업도 여기에 해당하고 전문직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임시 수입이라는 건 출근을 해야지 돈이 나오는 거예요. 출근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가게 문을 못 열면 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문직에서 볼까요? 내가 의사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손이 다친 거예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왔는데 손이 다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손이 다쳤으니까 김 간호사가 50% 할인해 갖고 수술해 준다고. 그러면은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의사도 변호사도 내 몸이 다치면 뭐 문제가 생기면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수입이 끊기는 거죠. 세상 일의 95%는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수입은 뭘까요? 고정 수입은 2차 수입이라고 하더라고요. 2차 수입인데 이거는 노동과는 무관한 수입이래요. 어쩔 때는 노동을 했는데 돈이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어쩔 때는 노동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돈이 굴러 들어오는 나에게 어떤 돈이 들어오는 자산과 같은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득은 이런 게 있대요. 부동산 임대. 내가 건물을 지을 때는 하염없이 돈이 들어가잖아. 인건비, 자재값, 땅값, 뭐 모든 게 다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노동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노동이 끝나고 나면 건물을 짓는 일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건물 짓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 1층에서 월세 얼마, 2층에서 월세 얼마, 3층에서 월세 얼마 이렇게 따박따박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나에게 옹달샘 같은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도 고정소득에 속한다는 거예요. 서적, 음반 등의 저작권료 이런 것들. 왜 책을 썼을 때는 돈이 되지 않지만 다 책이 끝나고 나면 노동을 끝내고 나면 책이 한 권 팔릴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것. 특허도 마찬가지고 음반도 마찬가지. 작곡가들의 어떤 음반들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올림픽 끝났지만 올림픽의 금메달도 이런 소득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고정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왜 고정소득이에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아메이는 그냥 화장품이나 뭔가 이렇게 파는 것 같은 느낌의 아메이로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메이는 개인형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본점이 되는 거죠. 우리 집이 본점이 되고 내가 본점이 되고 내 파트너가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파트너도 나에게 배워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면 할 줄 알게 되면 그도 누군가를 지점을 만들고 또 본점이 돼서 지점을 만들고 내가 본점이 되고 내가 지점을 만들어놔서 무한대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어떤 거대 자본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뭔가 월세나 임대나 뭐 내가 고용을 할 뭐 노동력을 고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내 혼자만 열심히 아메이 개념 알아듣고 내가 혼자 온전한 본점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알아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보고 싶다. 내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95%가 임시 수입에 속하고 고정 수입은 5%밖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건강한데? 건강한데, 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저는 예전에 구몬학습을 했었거든요. 구몬학습에서 선생님들 관리하는 그런 학습지 관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퇴사하고 뭐 어쩌어쩌한 이유로 퇴사를 하고 공부방을 차렸거든요. 해법 공부방. 근데 그건 자영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남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방을 해서 남아서 내가 추가 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알바를 하는 거죠. 세차장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어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인형 눈화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내가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0개가 되더라도 임시 수입이 1차 수입은 10개가 되더라도 내 몸 하나만 고장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끊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10개를 하더라도 10개는 불가능하지만 불안한 수입이다. 그러면 어차피 내 몸 하나가 하나의 임시 수입밖에 할 수 없다면 1차 수입은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나는 고정 수입을 또 만들 수 있겠다. 그거는 2개, 3개, 4개.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할 수도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주식할 수도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책 쓸 수도 있고 노래 작곡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일로 나는 아메이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죠. 얼마 전에 강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OM 강의에서 되게 와닿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편의점 100만 원과 아메이 100만 원을 비교하시더라고요. 강사님께서 편의점으로 알바를 해서 버는 100만 원, 아메이 소득으로 버는 100만 원은 수입의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편의점은 하루 5시간 투자해서 당장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알바는 원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내가 벌려면 내가 10배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루 50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왜? 내 몸은 하나니까. 하루는 24시간 뿐이잖아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의점에서 퀭한 눈으로 알바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벌 수 있는 소득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편의점 100만 원이 당장 100만 원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몸 아프면 못 나가는 거죠. 아메이 100만 원 어떨까요? 지금 아메이는 수익 구조가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브론즈 빌더라는 핀 정도만 하면 100만 원 소득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된 사람이라면 내가 아메이로 네트워크로 100만 원 정도의 네트워크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수입의 속성을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제 현실이 보였어요. 제 현실은 그랬어요. 그냥 남편이 철강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사업이지 철강 자영업이죠. 철강 자영업. 왜? 내 몸 하나가 고장나면 내가 빠져나가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니까 임시소득인 거겠죠. 그래서 수입의 속성을 깨닫고 나서 내 남편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건 임시소득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났고 그러니까 내 현실이 보였고 나는 이런 수입이 절실했어요. 이런 고정 수입이 절실했고요. 제 몸 하나랑 무관한 그런 수입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왕 구축하는 거 좀 단단하고 멋진 건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메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업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에 좋은 그룹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메이를 할 수 있게
있게 된 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법학 박사 김태수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되게 얇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읽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 첫째, 타이밍을 안다. 둘째, 스페이스, 무대를 잘 선택한다라는 거죠. 셋째, 스피드, 속도를 위해서 결단과 행동을 한다. 즉, 네모박스 안에 적절한 시기에 대한 판단력과 대상을 열정적으로 펼쳐나갈 적절한 무대에 대한 탁월한 선택, 그리고 과감한 결단에 의한 집중적이고도 신속한 행동 실천을 들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였죠? 타이밍이잖아요. 사업의 타이밍. 즉, 적절한 시기에 대한 판단력. 리더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 이 시기,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죠. 위드 코로나, 뭐 애프터 코로나,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 시국이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아메이 사업의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대한 집 밖을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에 휩싸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사업들이 다 엄청 폭발 성장했어요. 뭐 배달 앱이라던가, 맞지요? 뭐 어떤 배달을 하는 어떤 뭔가 집으로 갖다 주는 서비스들. 근데 아메이는 처음부터 배달이었고 처음부터 온라인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아메이가 지금이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시대 적절한 거다. 제가 이거는 그냥 막 캡처한 거여가지고 그 본사 그 줌 미팅을 제가 제 폰으로 막 찍은 거긴 해서 화면이 좀 삐뚤하긴 한데 좀 날것이라서 조금 더 좋지요. 네. 여기 보면은 본사 직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6, 7, 8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고. 본사 직원이 ABO들을 모아놓고 거짓말하진 않잖아요. 맞지요? 자, 밑에 보시면은 2021년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6, 7, 8월은 역대 최고 매출이었다. 2002년 이후 PF02 이후가 뭐냐면 2002년 이후 최고 매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 6% 성장했다. 위에 그래프 보면 11.4% 성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아메이와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의 아메이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 다른 사업은 90% 급감하고 매출이 하락하는데 우리는 웬걸 더 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에메랄드였는데 그 재작년까지만 에메랄드인데 작년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서 올해 다이아몬드 성취했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맞죠? 사람을 못 만난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온라인 비즈니스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메이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사람들은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엄청 증가했어요. 제가 어제 네이버에 면역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쇼핑 채널에 딱 들어갔죠. 어마어마한 면역 관련 영양제들이 계속 엄청난 페이지 수로 있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사 먹고 찾으니까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수많은 면역 제품들은 검증하지 않았고 원료가 어떤 건지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가운데서 뉴트리라이트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단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저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뉴트리라이트 사이트를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뉴트리라이트는 농장에서 나온 비타민이다. 그것도 유기농장이다. 유기농장에서 나온 비타민이다. 공장에서 나온 비타민과 농장에서 나온 비타민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방문해 보세요 해가지고 멕시코 엘파타칼 농장, 워싱턴, 무슨 브라질 이런 농장들의 라이브 스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면 이 농장에 CCTV가 오픈돼 있어요. 24시간. 늘 아무 때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장 CCTV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 시차로 얼마 차이 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12시간 차이 난다고 치면 제가 지금 낮이면 멕시코는 밤이겠죠. 그러면 이 농장에서 자기 CCTV를 돌아가는 CCTV를 전 세계에 오픈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CCTV가 이게 돌아가요.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거 한때 이걸 꽂힌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폰서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농장 CCTV를 클릭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해?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다는 거예요. 스폰서님 이게 쫙 딱 정지되어 있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옆으로 방향을 탁 튼대요. 또 조금 지나면 또 탁 튼대요. 그러면서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가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침 일어날 때쯤에는 거기는 뭐 업무가 끝날 때쯤 어쨌든 알 수 없죠. 시차는 알 수 없죠. 수시로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 파트너 한 분이겠냐고. 전 세계에 지구 저 반대쪽 쪽에 아메이가 들어간 100개의 나라의 어떤 사람이 정말 24시간 눈 뻘게 가지고 이 CCTV를 다 지켜볼 수 있잖아요. 농약을 치나 안 치나. 맞죠? 진짜 지렁이를 푸나. 진짜 무당벌레를 주나. 맞죠? 화학비료를 주는 건 아닌가. 저기 이렇게 화면 뒤에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 24시간 농장을 오픈한 이 아메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걸 믿겠어요. 뭐 어제 또 소비자를 만났는데 화장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 그 샴푸였나? 샴푸였던가? 소비자가 아메이 샴푸 얘기를 했더니 그 어떤 다른 거 하시는 분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다. 하여튼 그건 방문 판매 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화해 여부를 딱 보여주면서 아메이 샴푸 딱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데도 쓸 수 있어요? 딱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그런 어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저는 제 농장을 오픈할 수 있는 전 세계 오픈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준도 잘 알 수 없고 이런 아메인데 이렇게 24시간 전 세계 농장을 오픈하는 아메인데 그렇잖아요. 영양제를 그렇게 만드는 아메인데 그게 뭔가 들어가 있었다면 그럴 이유가 있겠지. 들어갈 이유가 있겠지.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겠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소비자도 당연하다. 믿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어떤 그런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아메이다. 그래서 진짜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시간 자꾸 오버되니까. 자, 그다음에 일단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타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럼과 동시에 이렇게 자동 주문 시스템이 아메이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SOP라는 이름이죠.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고정 고객을 만들기 쉬운 하나의 채널이라는 거죠. 영양제는 먹고 싶어요. 필요성은 인식했어. 어차피 내가 먹을 거예요. 어차피 먹을 거면 꾸준히 먹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뭐 1년 먹고 코로나 없어지고 나면 끊을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이왕 먹는 거 2년 정도 먹는다고 쳤을 때 당신에게 고정적으로 주문을 해준다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아메이 제안이죠. 그래서 틴즈팩, 우먼즈팩, 맨즈팩, 골든팩, 슬림팩 이거는 어떤 생애 주기별 그런 팩 영양제 3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에 맞는 솔루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밑에는 액티브 플러스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 먹는 거. 그 다음에 더블X 아메이 베스트셀러 더블X 그 다음에 더블X 10데이즈라고 해서 그 10일치 소분 포장되어 있는 거 3개짜리 그럼 30일치거든요. 그리고 유산균 이렇게 어차피 먹는 영양제 내가 2년 정도 먹는다 했을 때 3개 영양제를 2개 값에 먹을 수 있더라고요. 영양제 3개를 2개 값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저 같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봤을 때 매달 정기적으로 어떤 고객이 만약에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달 정기적으로 그 고객이 나에게 옷을 사러 온다면 항상 10만 원어치 사러 온다면 저는
너무 마음이 푸근할 것 같아요. 매출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건 사업자에게는 엄청 큰 메리트예요. 소비자에게도 내가 고정적으로 썼을 뿐인데 할인해 준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화장품도 되고 있죠. 동그라미 친 건 비타민C 히알루론산인데 정말 너무너무 베스트한 제품이죠. 그냥 바르기만 하면 이렇게 잠을 푹 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화장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제품 할인에 더해서 포인트 PV라는 거, 우리가 모아야 하는 그 PV까지 같이 준다는 거죠. 두 개 다 제품 할인만 해주고 PV 안 주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준다는 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있죠. 난 영양제 화장품 말고 난 세제가 좋더라. 난 생리대가 좋더라. 난 휴지가 좋더라. 나는 고추장이 좋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을 마트에 담는 것을 또 정기적으로 금액에 대한 이거는 이제 고정을 잡아놨죠. 10만 원, 10만 원 아니죠. 10만 원 이상만 주문하면 6회차, 5회차까지는 5,000원, 6회차에서 11회차까지는 10,000원, 12회에서 24차까지는 15,000원.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죠. 안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 거 캡처한 거거든요, 어젯밤에.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22일에 생성됐대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쭉 15번째 진행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제 수단과 결제일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날로. 저는 매달 27일에 장바구니가 결제되고 스마트 오더 SOP 비타민은 2일에 결제되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배송지도 변경할 수 있고요. 당연히 카드도 다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제품이 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정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대로 장바를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30만 원을 결제했더니 11월 27일 다음 달에 나에게 발생하는 에이클릭 머니가 45,000원. 저는 그 예전에 신청했거든요. 처음 초기 창립 멤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30만 원 주문했는데 45,000원이면 영양제 하나가 공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제가 실제로 뭐를 담았나 별거 담은 게 없어요. 한번 볼까요? 저는 지난달에 라면을 하나 샀고요. 마스크를 2개 담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손소독제인데 제 주변 소비자들한테 선물하려고 제가 샀어요. 된장 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음료 저 매니아거든요. 에너지 음료 샀고요. 그 다음에 프리워시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여행용 트래블 키트를 샀어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하나 샀고 단백질 떠먹는 스쿱을 좀 샀고요. 간장 샀고 고추장 샀고 생리대 샀어요. 그래서 딱 30만 원 됐어요. 뭐 특별한 거 뭘 이렇게 막 과하게 산 게 있나요? 늘상 이렇다라는 거죠. 저는 2인 가족이에요. 아이가 기숙사에 가 있어서 남편과 저 둘이 살거든요. 그래서 2인 가족 이렇게 먹고 살더라고요. 자, 영양제가 없죠? 영양제는 SOP로 먹고 있어요. 그게 가장 혜택이니까. 자, 이거는 에이클릭 머니라는 걸 주는 거죠. 이거랑 PV, 포인트를 같이 줘요. 2개 다 준다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요건 또 마이팩이에요. 나는 SOP에 있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주문자에 맞는 영양소를 골라서 포장해서 배송받는 거예요. 정기 배송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 봤더니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ABC 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많거든요. 아메이에서 추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아세로라 C, 비타민 B, 카로틴 플러스 A, B, C. 그래서 비타민은 ABC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ABC 하나씩 들어있는 거. 키즈 비타민 더의 틴즈팩 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거라 칼맥디가 또 추가된 거. 그 다음에 저는 이거 4050팩 갱년기 솔루션인 것 같아요. 더블엑스 루바블렌드 오메가 밸런스. 그 다음에 M4055팩은 이건 남자들의 전립선과 관련된 그런 팩인 것 같더라고요. 더블엑스 소팔메토 오메가3.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조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주문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자.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양제에 대한 건 넘어가고 수익성이 좋아졌어요. 저는 브론즈 빌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했잖아요. 근데 브론즈 빌더는 65% 볼륨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세레그가 6%가 세레그가 있는 게 브론즈 빌더예요. 그러면 똑같은 매출을 했을 때 캐시백을 30%더 준다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내 맵을 짰을 때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편의점 100만 원과 아메이 100만 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30% 사실 15% 했을 때 그 70만 원 캐시백에 100만 원 30%면 한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내가 만약 이 그림으로 18%를 한다면 캐시백은 150만 원에 30%면 45만 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그림으로 21%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림으로 21%를 하게 되면 250만 원 캐시백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3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75만 원 추가돼서 32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했고 똑같은 매출을 했는데도 더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메이 플래티늄이 된다면 연봉 한 3,500에서 5,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30%면 1,500만 원이 추가되잖아요. PT에서 파우더 PT 연봉 3,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1,500만 원 추가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5천만 원 받을 걸 6,500 받는다는 건 엄청 크죠. 세후 금액이잖아요. 우리 세금 다 떼고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본사 자료예요. 본사에서 코어 플러스를 통해서 바르고 빠른 성장을 하자. 진짜 이게 진짜 바르고 빠른 성장이다. 했었어요. 그래서 1년 차 때 그냥 15%를 한 거죠. 세례가 없이 그냥 15% 한 사람과 브론즈 빌더로 15% 한 사람이 2년 차 때 SP를 갈 확률이 그냥 한 사람보다 5배 많대요. 또 3년 차 때는 플래티늄을 할 확률이 8배 많다네요. 그런 사람이 4년 차 때 보석핀 사파이어가 될 확률이 6배가 많대요.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누구나 도전하고 그냥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세력을 세팅하는 것을 머릿속에 딱 넣고 시작하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아메에 대한 얘기는 했고 이제 추가 소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메가 지금 타이밍인 이유는 지금 누구나 추가 소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잖아. 예측 불가의 이 시대에. 그리고 N잡 세대라고 해요. 추가 소득 다 갖고 있어요. N차 수입이라고 하죠. 긱잡이라고도 하고 단기 알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 누구나 추가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책 리부트 김미경의 리부트 책 제 책을 그냥 캡처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엄청 급하게 어젯밤 11시 반부터인가 준비하기 시작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으로 그냥 막 캡처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김미경 리부트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파란 색깔 형광펜 한 거 제가 읽을게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언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김미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사그라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종식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떻게 완전히 종식되겠어요? 밑에 박쥐 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 3년 간격으로 인류를 덮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석자 교수만이 아니라 옆에 보면은 10월 9일자 시사저널 인터넷 신문을 제가 캡처했어요. 영국의 과학자들 코로나 완전 종식은 없다. 연례 행사처럼 찾아올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밑에 글씨 보면 독감처럼 겨울만 되면 찾아와 노령층 등 매년 수천 명 이상의 사망 불러올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연례 행사, 연중 행사 매해 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코로나든 다른 것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글드림이 이글드림 그룹의 아이템과 솔루션이 너무 막강하잖아요. 맞지요? 요리, 뷰티, 건강, 디톡스, 다이어트, 키성장. 우리 이 솔루션도 다 이렇게 책자로도 다 받았고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맞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없어도 사업을 할 판에 우리 이런 것까지 있는데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스캘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지금 사례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 인스타에도 너무 정수리만 올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조금 자제할 정도로 사례가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스캘프가 나오기 전에 파트너들과 함께 정수리 사진을 찍었어요. 정수리 인증샷.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놓고 딱 찍는 거죠. 나이는 제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거의. 제 파트너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어요. 제가 45세거든요. 근데 제 정수리가 가장 건강했어요. 진짜 20대 아가씨도 30대
리더님들도 정수리가 헐빈했어요. 왜 그럴까요? 노화돼서가 아니라 식습관, 생활 습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린 두피는 케어 안 하잖아요. 여기만큼만 케어를 하니까. 맞지요? 자, 그래서 스캘프는 앞으로 엄청난 성장 가능한 두피 시장이죠. 한의원에서도 하고 어디서 미용실에서도 하고 오만 곳에서 다 해요. 2014년부터 7년간 연구 개발한 제품을 아메 출시해냈죠. 이거 철모같이 생긴 거 이거 너무 든든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레이저 L400.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핫한 아이템이다. 또 하나 스피닝 얼마 전에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저 이제 3분 타가지고 좀 열심히 탈 건데 자. 이 스피닝도 공부해 보면 우리 본사 강의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타사 자료랑 다 비교해 보면 정말 가성비 이만한 게 없어요. 제가 이 스피닝을 설치할 때 그 기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메이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메이 팀장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 글쎄요 저 팀장인가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럼 팀장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팀장님 이거 아메이에서 산 겁니까? 아메이에서 준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메이에서 이걸 왜 줘요? 제가 샀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와 제가 이런 바이크 이런 스피닝 바이크 저 이렇게 다 설치하는 팀이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다 설치해 봤는데 이거 진짜 가격 대비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잔고장 없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기 쉽지 않다고 좋은 제품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제가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이유가 제가 부산 살거든요. 부산에서 이 동시를 얼마나 많이 주문을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밤 12시에도 설치를 하러 다닌대요. 근데 리더님들이 밤 12시에도 다 오라 한대요. 빨리만 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메이 하는 팀장님들 대단하시다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스피닝 바이크를 그냥 단순한 운동기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업의 아이템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한테 사업의 아이템, 나한테 운동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굳이 밖에 나가서 필라테스 하거나 돈 주고 헬스장을 끊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나한테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운동을 사업 아이템으로. 이 2030 추계 전환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노란색 형광펜 그은 것만 할게요. 2030년이 되면 비만 인구가 11억 명. 굶주린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넘어선대요. 뚱뚱한 사람들이. 그럼 누나? 비만이 확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근데 비만 인구가 늘면 노란색 많은 다른 건강 문제 중에서도 심장병, 당뇨, 관절염 등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또한 별표에 있어요. 운동시설과 식생활 개선용 상품이며 더 큰 옷과 추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래요. 여기에 운동시설, 식생활 개선용 상품 아메이잖아요. 맞지요? 저는 이렇게 모든 것에서 아메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유통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 거거든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어쨌든 그러면 해야 된 타이밍은 인정하겠어요. 아메이 좋은 것도 알겠고요. 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 아메이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주는 건데? 어디서 주는 건데? 유통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통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죠.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이 주황색 소비자 위에 카트 있잖아요. 그냥 카트 끌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카트 끌면서 중간에 있던 사람들 역할 내가 다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물건을 직접 써본 소비자가 광고를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유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써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원가 350원의 물건이 700원의 회원 소비자가 주면서 중간에 안에 있던 350원, 약 35%의 캐시백을 노력한 만큼 자랑한 만큼 소비자가 가져온 거. 즉 이 말은 아메이의 판권이 이마트나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쿠팡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판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2,000가지 제품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제 스피닝도 스캘프도 나와서 이런 또 고가의 제품들이 판권이 나에게 주어졌다. 타사 제품 쓰셔도 돼요. 나는 타사 샴푸가 더 좋은 것 같아. 쓰셔도 돼요. 타사 치약 쓰셔도 돼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쓰세요. 그런데 그걸 쓰시면 리더님들 기회는 없어요. 맞죠?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사 제품 써도 좋지만 기회도 없다. 내가 이걸 광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써봐야지 광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써보는 거죠. 그게 뭐든 전 아직 탈모가 없지만 스캘프를 써요. 왜? 써봐야 그 느낌을 아니까. 3일 썼는데 머리 두피가 촉촉하던데요. 그래서 나 땀이 나서 촉촉한가? 나 왜 이러지? 생각할 정도로 두피가 촉촉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봤더니 뭐 20주 그 임상 결과, 인체 실험 결과, 그쵸? 수분도가 152%가 올랐더라고. 두피 수분도가. 3일만 써도 알겠다. 두피가 촉촉해지는 건.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소비자가 마케팅을 직접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그럼 진짜 35% 주냐? 이건 지난번에 제가 놨던 건데, 여기 CJ, CGV 손익계산서랑 아메이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여기 괄호 안에 보면 아메이 거는 특이한 게 있네요. 괄호가 있어요.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 이게 매출 애누리라는 항목으로 떨궈내버린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다. 그냥 11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떨궈낸 거죠. 그래서 저희 언니가 회계 쪽 이렇게 실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영아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 잘 없다. 이거 대단한 거다. 이렇게 큰 금액을 마이너스로 떨군다. 이게 캐시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불필요한 유통장을 축소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ABO 때 보너스로 환원한다. 이게 그 증거 자료라는 거죠. 매해 있겠죠. 전 2013년도 그걸 해놨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죠. 자, 그럼 보너스 배분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그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만 원을 4명이서 똑같이 썼을 때 누구한테 가장 이득이 가느냐. 가장 많이 알린 사람에게 이득이 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쵸? 내가 2명한테 알렸으니까 똑같이 20만 원 썼고 나는 2명한테 알렸으니까 24,000원 광고비까지 받는 건 당연하고 스폰서,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사람은 나한테밖에 안 알려. 한 번 광고했으니까 12,000원 받는 거다. 너무 공정한 플랜이었다. 그래서 가입 시점과 상관없다. 노력 순으로 공정하게 분배한다. 그래서 스폰서의 습을 역전할 수 있다. 아메이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제대로 알고 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진짜 시작했어요. 제대로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단단하게 만들어봐야지. 애사를 부린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19%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 나랑 같이 아메이를 쓰는 애용한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있는 거죠. 쓰거나 알아보는. 그래서 나는 브론즈 키트라는 것도 발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달성했어요. 이걸 그대로 확장시킨 거죠. 그대로 확장시켜서 거기서 또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친구를 도와서 그 파트너를 도와서 내가 100만 원 정도 버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브론즈 빌더 플러스라는 게 나왔네요. 666이 아니라 699 맞죠? 그러면 9% 줄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2명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맵이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또 다른 선물을 아메이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브론즈 빌더 플러스 선물이에요. 저희 파트너가 요 선물을 받고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해갖고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새로 나온 신상 제품들이 막 수량을 막 하고 넣어놨더라고요. 와, 아메이 대박 생각했어요. 보면 우리 파트너 이렇게 해서 지퍼백에다 이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이거를 지퍼백에 4명의 자기 소비자, 파트너, 애용자에게 주려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죠. 너무 마음이 예쁘잖아요. 그쵸? 이 3명이든 4명이든 내가 같이 함께한 내가 브론즈 필더 플러스 될 수 있게 같이 애용해준 나랑 같이 사업 알아봐준 내 파트너들과 같이 함께 쓰자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자,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브론즈 빌더를 이제 내가 돼봤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내 파트너를 도와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1000만 매출을 내가 구축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거. 브론즈 빌더 3명을 만들어내면 SP에서 파운더스 PT. SP 한 번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00만 점을 연속해서 만들 수 있는 12번까지 만들 수 있으려면 내공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네트워크가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죠. 노력하면 되죠. 한 번 만들 수 있는데 12번 못 만들겠어요?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연봉 5천에서 7천 벌 수 있는 파운더스 PT 될 수 있다. 이번에 싱가포르 여행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쵸? 그다음에 또 이 그림에서 요 브론즈 빌더를 내가 했던 것처럼 파운더스 PT를 3명 그대로 만들고 그러면 에메랄드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8천에서 1억 이상의 자산소득.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6명을 만들었어요. 6명을 만들었으면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에메랄드였죠. 그러다가 다이아몬드 도전했고 이렇게 6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해요. 제가 했는데 제가 파운더스 PT까지 걸린 시간이 있고 제가 파운더스 PT까지 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제 파트너 도와서 못 만들겠냐는 거지. 시간이 걸릴 뿐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아메이 100만 원의 소득은 다르다. 내가 1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월 1000만 원의 소득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맞지요? 그래서 30억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건 그냥 저는 엄청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라는 걸 했어요. 스폰서님이 하라는 걸 했고, 왜? 전문가가 하라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 초보가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제가 어떻게 뭐 내 맘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글드림에서 제안하는 성공 사이클을 제가 그냥 복제 사이클을 복제한 거죠. 내가 복제를 먼저 받았고, 내가 이 사이클을 통과했어요. 이 사이클을 통과했고, 내 파트너가 통과했고, 파트너의 파트너가 통과했죠. 저는 여기 과정 중에 BBCC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BBCC가 예전에 고사파 스쿨이거든요. 고사파 스쿨을 사업하고 3개월 만에 들어갔어요. 사업하고 3개월 만에 고사파 스쿨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한 4, 5개월 했나? 엄청 그 생각은 엄청 한 1년 한 것 같은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쿨을 수료하고 나서 제가 사파이어가 돼서 나왔어요. 들어갈 땐 사파이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수료할 때쯤에 그게 2월인가 3월에 수료했던 것 같아요. 2월에 수료했는데 제가 그 달에 사파이어를 성취했다니까요. 어떤 걸로 했겠어요. 복제 사이클을 제가 제가 통과하는 것을 파트너들을 계속 넣어서 통과 시킨 거죠. 그렇게 사업을 아주 단순하게 진행을 해라. 저는 에메랄드를 1년 만에 갔거든요. 그냥 이걸 반복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걸 하는 거. 이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자, 저는 아메이를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뭐가 바뀌었냐. 최근에 너의 삶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저는 촬영이 일상이 된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거 뭐 엄청 어색했죠. 당연히. 맞지? 얼굴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코로나로 어치부 촬영도 집에서 했고요. 무슨 모든 인터뷰, 스피치 이런 것을 그냥 집에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이 일상이 됐어요.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요. 누가 이렇게 내 머리 만져주니까 되게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고. 저 다이아몬드 인정식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때 코로나 엄청 심할 때여가지고 저희 파트너들이 댄스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고 저희 아들은 첼로 연주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한 화면 안에 못하는 거예요. 실내에서도 못하고. 그래서 4명씩 다 따로따로 찍었는데 이 모든 온라인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저희 스폰서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저는 촬영만 했어요. 근데 그 촬영과 편집과 모든 그 후작업을 저희 스폰서님이 몇 날 며칠 몇 달을 계속 밤을 새면서.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미팅에서. 저는 윤나영 리더님 파트너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진 것 같다고. 왜냐면 밤마다 저희 편집 동영상을 보시니까요. 맞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너무 진짜 이 자리도 너무 감사드리고 2년 전인가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미팅 있을 때 OSR이었어요. 대구 OSR이었었는데 아니 세코다. 창원 OSR이었었는데 스폰서님이 애프터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이아몬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나왔었나? 그래 대구였던 것 같다. 근데 그랬는데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를 성취해내기만 하면 리더님들의 다이아몬드 인정식을 내가 누구보다도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였던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로 들었어요. 그냥 사람은 되게 많은데 나한테 리더님이 해내기만 하면 리더님의 인정식은 누구보다도 멋지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들렸거든요. 스폰서님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이거 싫으면 혼날 수도 있는데 그 파트너들 댄스를 촬영하는데 스폰서님이 이게 높은 데서 촬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깨 위에 있으신 분이 스폰서님이고 밑에 이렇게 그 목마 태운 분이 저희 엔드 김현우 리더예요. 키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렇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스폰서님을 이렇게 무동 태워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머, 안 힘들었어? 그래서 아우, 키가 1cm 줄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땡볕에서 파트너들하고 스폰서님 준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거는 그렇게 촬영을 막 한 것들이에요. FED 무대에도 섰었어요. 윤영미 스폰서님한테 핀수여도 받았어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메이인들의 연예인이잖아요. 너무 영광이었고. 자, 이거는 제가 최근에 레드카펫을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이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밟았어요. 드레스를 입는 거는 결혼식 때 이후에는 부끄러워서는 못 입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입어지더라고요. 레드카펫도 밟아보니까 밟을만 나더라고요. 아, 나 내년에 또 밟아야겠다. 수석돼서 밟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시간이었어요.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 제가 이 마지막 장면에 뭐를 넣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스폰서님이 세컨하우스를 넣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세컨하우스를 지으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아메이 처음 시작할 때 보물지도에 그 전원주택 짓기 뭐 이런 거 다들 되게 많이 붙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영혼 없이 전원주택을 하나 딱 하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때는 그냥 그 전원주택이 그 세컨하우스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붙어져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이었나 보다. 저희 윤영미 스폰서님 그 별장에 저희가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렇게 막 별장을 막 너무 보시더니 주택이 이렇게 멋있다니 자기도 주택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별장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들었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바다 뷰가 멋진, 노을이 멋진 이런 집에 이런 멋진 장소에 하얗고 깔끔하고 정갈하게 딱 스폰서님 스타일대로 집을 한 채 지으시는 거예요. 꿈꾸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윤영미 스폰서님의 별장, 조명 스폰서님의 별장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예전에 그냥 막연하게 붙어있던 나의 전원주택이 내가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꿈을 꾸면 내가 꿈을 꾸면 그들도 꿈을 꾸는 거죠. 스폰서님이 꿈을 꿔서 저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생은 그냥 아메이 해야겠다. 나 이렇게 멋진 삶, 멋진 사람들과 나 멋진 아메이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이것만으로도 이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를 할 거예요. 아메이만 할 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다 끝났거든요. 부족한 강의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